전옥동화 엄지공주 걸리버 여행기와 콜라보. 일상통 곰밭은 곰밭. 캡슐 안에 여자아이가 잠들어 있다. 아가야 사랑해 엄마가, 사랑해 내가 더 아빠가. 아이의 부모가 붙인 것 같다. 그렇게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찡그리더니 눈을 번쩍 뜨는 소녀. 여보, 얘가 눈을 떴어요. 캡슐 문이 열리고 여자아이가 일어났다. 오, 아가. 그렇게 태어난 여자아이는 아주 작은 크기였다. 우리가 먹는 초코바 크기였고 엄지손가락만 했다. 그래서 부부는 여자아이에게 엄지공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너는 오늘부터 엄지공주란다. 아이가 없던 부부는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기 시작했고 말하는 법, 글씨 등 여러가지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엄지공주는 머리가 아주 좋은 듯 했고 빠르게 지식들을 흡수해갔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부부는 감격했고 엄지공주에게 말했다. 너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우리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엄지공주도 자신의 부모를 너무나 사랑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낸 지, 아니, 이 방에서만 지낸 지 3개월째. 이 방은 창문엔 모두 검은색 종이가 발라져 있어 밖을 볼 수가 없었다. 엄지공주는 책으로만 보았던 바깥 세상이 너무나 궁금했다. 무엇보다 파란 하늘과 초록빛 벌판, 넓고 푸른 바다 등이 너무나 보고 싶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자신을 절대 밖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엄지공주의 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너무나 작고 연약하게 태어나서 밖에 나가면 금방 병에 걸릴 거라고 하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깥 세상이 너무나 궁금한 엄지공주였다. 출근하기 전 아버지는 항상 자신을 찾아와 보고 가는 게 낙이셨다. 가방을 옆에 세워둔 채로. 그래서 어느 날 엄지공주는 계획을 세웠다. 자신과 똑같은 크기의 인형을 자신의 침대에 잠이 든 척 눕혀놓고 아빠가 출근할 때 항상 메고 다니는 가방 속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기로. 어차피 아빠와 엄마 모두 출근하기 때문에 자신이 집에 없다는 사실은 절대 모를 것이다. 드디어 문을 열고 나가는 아빠. 나도 드디어 나간다며 기뻐하는 엄지공주. 나중에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라고 생각했다. 책에서 본 것처럼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 하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문 너머에 펼쳐진 곳은 까만 밤 같은 곳. 하지만 반짝이는 것들이 촘촘히 박힌 곳.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 책에서 본 적이 있다. 이건 하늘 위에 있는 우주라고 불렸던 것 같다. 하늘은 푸른색과 구름이 아닌 우주였고 그 아래엔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아빠는 계속 걷기 시작했고 엄지공주는 가방 속 주머니에서 다양한 시설과 여러가지 건물들을 구경하느라 바빴다. 그러다가 아빠는 어느 한 통로를 지나고 있었고 엄지공주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된다. 잡아라! 그 녀석 좀 잡아줘요! 작은 인간이 도망치고 있었다. 아빠는 가볍게 그 녀석을 잡았고 쫓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놓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른 도망가지 못하게 손질해야겠어요. 다리를 잘라놔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간 곳을 보았는데 식당이었다. 사람들이 아침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배고파. 그러고 보니 아침도 안 먹고 왔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처럼 작은 사람들을 먹고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엄지공주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곳에선 자신처럼 작은 사람들을 식량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아빠의 가방에 실려 이동 중에 무언가를 발견한 엄지공주. 저기 아래쪽에 자신처럼 작은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한다. 그런데 그들이 들고 가는 방향에 커다란 사람들이 있었다. 그쪽으로 가면 들키고 말 것이다. 위험해. 이들은 잡히곤 마라. 도망쳐! 라고 소리 지르고 마는 엄지공주. 그 말을 듣고 물건을 옮기던 중 멈추고 엄지공주를 바라보는 소녀. 둘은 그렇게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재빨리 달아났다. 그렇게 그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아빠는 자신의 가방에서 딸의 목소리가 나자 매우 놀라 가방을 들고 구석으로 이동했다. 가방에는 자신의 딸이 들어있었다. 매우 놀라는 아빠. 어떻게 여기에? 엄지공주는 죄송하다며 아빠에게 용서를 구했다. 아빠는 직장으로 가는 걸 멈추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엄지공주를 내려놓고 말을 건다. 어디까지 본 거냐고. 엄지공주는 사실대로 말했다. 아침에 사람들이 먹던 거, 그리고 아빠가 작은 소인을 잡아넘긴 것도. 아빠 역시 꽤나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엄지공주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준다. 지금은 서기 2300년. 우리는 사실 예전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어 핵 발전 시설을 곳곳에 세워 버티던 중 결국 전 세계에 몰아친 지진과 해일로 핵 발전소가 파괴되어 방사능에 오염되어 모든 생명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결국 얼마 남지 않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2100년 거대한 우주선을 제작하여 여기에 살아남은 사람들과 다양한 동식물을 태워 우주로 떠났다고 한다. 또 다른 지구를 찾기 위해. 하지만 어떤 일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우주선에 태운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동물이라곤 오직 인간만이 남은 상태. 단백질을 식물에서 보충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고기를 너무나 먹고 싶어하는 본능을 이기기란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인간을 먹을 순 없었다. 결국 방법을 찾아내었다. 자신들의 유전자를 이용해 아주 초소형의 인간을 만들어냈다. 그 대신 지능은 높지 않은 식용으로. 처음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사회에 자리 잡자 거부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졌다고 한다. 자신과 엄마와 같은 소수의 사람은 제외하고. 유전학을 전공했던 아빠와 엄마는 자신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란 걸 깨닫고 엄마의 유전자를 이용해 엄지공주를 탄생시켰다고 한다. 그 대신 지능은 낮추지 않고 오히려 더 뛰어나도. 이건 중대한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알면 아빠와 엄마는 잡혀간다고 한다. 하지만 남아암리에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애완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능이 높은 소인을 공급받는다고 한다. 방금 우리가 본 소인들은 바로 그렇게 유출되어 살다가 탈출한 사람들일 거라고 하셨다. 그리고 아빠 엄마는 자신을 키운 이후로는 소인들의 고기는 더욱더 절대 섭취하고 있지 않다고 식물로 필요한 단백질만 공급받고 있다고 하셨다. 놀라운 사실을 대량으로 접한 엄지공주는 지쳤고 일찍 잠을 청했다. 그리고 그날 누군가 창문을 두드린다. 이봐 아가씨, 내 목소리 들려? 응? 창문 가까이 다가가는 엄지공주. 이봐 들려? 들리면 대답 좀. 들린다고 대답하는 엄지공주. 잠깐 뒤로 물러서 있어. 그리고 무언가 기계 소리가 들리더니 창문이 동그랗게 자녀한다. 어때? 이 몸이 발명한 기계가. 두꺼운 안경을 쓴 소인 하나가 자랑스러운 듯이 말하고 있다. 그 녀석의 말은 무시한 채 모자를 눌러 쓴 소년이 소녀에게 손을 내밀며 말한다. 아까 구해줘서 고마웠어. 너도 여기 애완동물 취급받으며 살고 있는 거지? 우리와 함께 가자. 엄지공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이분들은 자신의 부모님이며 자신을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있다고. 소녀는 잠시 누군가를 떠올리듯 한쪽을 응시하더니 다시 말을 이어간다. 애완동물로 키울 땐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곤 하지. 하지만 정부에 자신이 불법으로 소인을, 그것도 우리처럼 지능이 온전한 소인을 키운다는 걸 들키면 주저하지 않고 너를 버릴 거야. 그러니 어서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 그리고 우린 이 우주선에서 최종적으로 탈출하기 위해 소형제 하나를 훔칠 거고 우리들 소인들만 살 수 있는 별을 찾아 떠날 거야. 자, 너도 함께 가자. 주저하는 엄지공주. 그때였다. 1층을 보니 갑자기 자신의 집에 정부 쪽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여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소인 여자아이가 소리치는 걸 봤고 남자가 이곳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불법으로 키우고 있는 소인이 틀림없습니다. 아까 골목에 있던 사람이었다. 아빠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소녀는 빨리 떠나자고 재촉했다. 엄지공주야! 엄지공주야! 아빠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마주친 아빠와 뒤이어온 엄마, 그리고 부모님은 소년과 다른 소인도 발견하였다. 보자마자 이 상황을 단번에 이해한 것 같다. 그리고 엄지공주에게 이야기한다. 자신들은 정말로 엄지공주를 사랑했다고. 어딜 가든 꼭 행복하게 지내야 한다고. 그리고 엄마는 무언가를 건넨다. 소형 비행정의 열쇠. 이걸 어떻게? 엄마는 연구소 요원 중에서도 엘리트. 이 정도 권한은 갖고 있는 신분이었다. 그런 자신이 불법을 저지르며 지능이 있는 소인을 키웠다는 게 알려지면 엄벌에 처해질 것이다. 아빠와 엄마는
엄지공주를 어루만지며 작별 인사를 나눈다. 어서 떠나야 해. 정부놈들이 곧 닥치겠어. 재촉하는 소년. 그리고 엄지공주 부모님께 한마디 한다. 걱정 말라고. 자신이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엄지공주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고 소년과 안경을 쓴 소인은 엄지공주를 데리고 자신들이 개조한 청소로봇을 타고 그 자리를 떠난다. 아빠, 엄마. 부모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엄지공주. 그리고 흐르는 눈물. 앞으로 그녀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넌 혼자가 아니야. 나도 있다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는 잘했니? 네, 라고 대답하는 고1 걸리버. 사실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내일 보자라는 말만 서로 주고받았을 뿐. 그래, 내일 보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주영이를 바라보는 걸리버. 주영이에게 한마디 할까? 하고 고민했지만 이내 돌아선다. 주영이가 잠깐 그런 걸리버를 불러 세운다. 걸리버, 우리 정말 내일 볼 수 있는 거지? 응, 당연하지. 사실 걸리버는 불치병에 걸려있다.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다. 그 병은 바로 뇌가 서서히 녹아가는 병인데 그 첫 번째 증상으로 걸리버는 맛을 느낄 수가 없다. 아마 맛을 담당하는 부분이 제일 먼저 손상을 입은 것 같다. 걸리버의 감각이 하나둘씩 이렇게 사라질 거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증상으론 머리에 큰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간헐적으로 한 번씩 의식의 흐름이 끊긴다. 그때 걸리버는 다른 사람처럼 아주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한다. 한 번은 지나가던 성인 3명에게 시비를 걸어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혀버렸다. 고등학생 혼자서 말이다. 물론 걸리버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걸리버의 아버지는 천재의학 박사로 매우 유명한 분이시다. 걸리버를 치료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모두 실패하고 단 한 가지 방법을 찾으셨다. 걸리버의 몸이 더 악화되기 전에 그 몸을 냉동시켜 가수면 상태로 만들어 치료법이 개발된 먼 미래에 깨워 치료하는 방법. 하지만 이 방법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도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상태라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냉동장치는 지하에 비밀리에 만들어졌고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은 밖의 태양열과 지중해 지열로 이루어져 스스로 자가발전 시스템으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도록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어차피 이대로 가면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1년도 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걸리버는 냉동인간이 되는 걸 선택하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고 싶었으니까 말이다. 친구들과 작별 인사는 잘했니? 네. 주영이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떠오른다. 치료법이 생긴 미래가 그렇게 멀지 않으면 좋겠다. 주영이에겐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그렇게 눈앞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걸리버가 잠들어 있던 비밀창고는 어느덧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랐고 수많은 낮과 밤이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기계가 멈추었다. 기계가 멈추자 걸리버를 냉각시켰던 얼음이 녹아가며 서서히 눈을 떠가는 걸리버. 숨을 쉴 수 없어 헐떡이다가 기계의 문을 찾아 문이 열리며 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흐릿한 시야로 앞을 바라보니 누워있는 해골을 발견했다. 깜짝 놀라 일어나 살펴본다. 해골은 가운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의 가운이었다. 남겨진 아버지의 편지 한 통. 읽어보려고 집어든 순간 먼지처럼 부서져 버린다. 아마도 아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담겨 있었겠지. 그리고 치료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을 것이다. 치료 방법을 찾았다면 자신은 진작에 깨어났을 테니까. 그렇게 비밀 창고 밖으로 나온 걸리버. 세상은 황무지 같은 사막으로 변해 있었다. 한참을 걷는 걸리버. 얼마나 걸었을까? 사람이란 그림자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고 걸리버는 그만 지쳐서 쓰러졌다. 또다시 눈앞이 어두워지는 걸리버. 다시 깨어나서 혼자 남았고 결국 이렇게 외롭게 죽는 건가? 주영이도 세상에 남아있지 않겠지? 마지막 날 헤어지기 전에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주영이가 나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말한다. 웅성웅성. 주변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눈을 떠보니 주영이가 서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작은 주영이가 서있다. 그리고 그 옆에도 작은 사람이 서있었고 자신을 보고 많이 놀란 표정이다.
걸리버 역시 많이 놀랬다. 자신의 손가락만한 사람들이라니. 소인국? 이게 어찌 된 거지? 몸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자신의 몸은 줄로 꽁꽁 묶여 있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주영이와 매우 닮은 여자아이는 아무래도 신분이 높은 사람인 것 같다. 그녀에게 사람들이 바쁜 듯이 달려가 이것저것 보고를 해댔으니까. 자신을 묶고 있는 줄은 힘만 주면 충분히 끊을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작은 사람들이 매우 놀랄 것 같다.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린다. 맞아, 난 병을 갖고 있었지. 의식이 흐릿해진다. 걸리버는 의식을 잃으면 아주 폭력적으로 변한다. 이대로는 지금 걸리버 주변 이 작은 사람들이 위험하다. 도망쳐! 중얼거렸다. 의식을 잃기 직전에 주영이를 닮은 여자아이를 보면서 소리쳤다. 도망치라고! 그렇게 걸리버는 정신을 잃었고, 그렇게 정신을 차렸을 때 손은 피투성이었다.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말들만 죽어 있었고 다행히 사람들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다. 그때 멀리에서 주영이를 닮은 여자아이가 자신의 부하들과 다가왔다. 그리고 걸리버에게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묻는 것 같았다. 이런, 내가 무섭지도 않은가 보다. 걸리버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그러자 그녀가 다가와 걸리버의 머리에 손을 댔다. 손에서 빛이 나며 머리가 맑아지고 개운한 기분이 들었다. 뭐야, 이거 마법인가? 하지만 이내 주영을 닮은 여자는 고개를 양쪽으로 찾는다. 역시 힘든 건가? 그렇게 걸리버는 그 여자의 안내를 따라 그들의 나라로 따라갔다. 그들의 나라는 입구부터 성벽을 중심으로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고 사람들 대부분이 무기를 들고 다녔다. 이 나라엔 전쟁터의 분위기가 풍기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걸리버를 무척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하긴 정신을 잃었을 때 벌어진 일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소인국의 사람들은 걸리버의 친절함과 커다란 덩치를 이용하여 마을 옆에 성벽을 쉽게 쌓아주는 등의 일을 보고 점점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이렇게 덩치가 큰 걸리버가 계속 머물게 되면 식량의 소비가 엄청날 텐데 이들은 이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의외로 그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되었다. 이 나라에는 나라 곳곳에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는 노랗고 오이보다 살짝 작은 크기였다. 그들은 그 열매를 시작의 열매라고 불렀다. 물론 걸리버의 기준엔 긴 쌀알 느낌이지만 생산성이 매우 좋아 열매를 따서 먹어도 이틀만 기다리면 금방 다시 열려 거의 무한으로 공급이 가능하였다. 그걸 모아서 먹으면 마치 밥처럼 먹을 수 있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걸리버는 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맛인지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이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보니 무척 맛있나 보다. 그렇게 걸리버는 어느덧 그 마을의 일원이 되어 잘 지내고 있었다. 걸리버를 지켜보던 검은 그림자. 그는 재빠른 걸음으로 마을의 서쪽을 향해 한참이나 걸어 이동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왕의 앞. 왕은 그의 말을 듣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표정을 찡그린다. 거인이 나타나다니. 예상 밖의 문제였다. 하지만 문제없다. 얼마 전에 자신들이 발굴해낸 이 물건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적이 될 수 없다. 주영이를 닮은 여자아이가 주기적으로 찾아왔다. 걸리버에게 이곳의 말과 글자를 가르쳐주고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하루에 한 번은 꼭 찾아왔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걸리버의 머리에 손을 대고 치료도 해주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발작 증세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대신 몸의 움직임이 약간 둔해졌다. 마치 내 몸이 아닌 느낌? 뭔가 내 옷이 아닌데 입고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한 맛을 느낄 수 없는 건 그대로인 걸 보니 치료가 완전히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아마 병의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일지도. 그렇게 걸리버는 그녀 덕분에 어느 정도 말이 통하게 되어 실제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발음하기가 매우 힘들었고 우리말로 치유자라는 뜻이었다. 걸리버는 발음하기가 어려워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주영이라고. 그런데 오늘따라 주영이의 안색이 많이 어둡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재 자신들이 주식으로 먹는 시작의 열매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까다로운데 항상 주변 나라에서 자신의 땅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 정당한 거래와 무역을 통해 함께 상생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그들은 너무 폭력적이었고 막무가내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검은 불꽃단이라는 깃발을 만들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 아래 모인 세력이 있는데 그들은 주로 이동하며 생활하였고 이동한 곳을 수탈하여 모두 빼앗아 생활하며 지낸다. 그러다가 그곳의 식량이나 자원이 모두 떨어지면 매번 새로운 곳을 또다시 약탈하고 이동하며 살아오던 민족이었다. 전부 다 살인자로만 이루어진 집이다. 그들이 곧 자신의 나라 근처에 온다는 소식이었다. 곧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을엔 전란의 기운이 그렇게 드리우고 있었던 것이다. 내심 사람들도 걸리버가 전쟁에 참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걸리버가 나라에 들어왔을 때 경계를 하긴 하였지만 냉정하게 뿌리치진 않은 것이다. 전쟁이라니. 새벽부터 주변이 소란스러웠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검은 불꽃단이 쳐들어온 것이다. 그들의 숫자는 매우 많았고 쳐들어오기 직전이었다. 걸리버는 이곳에서 지내면서 사람들과 정이 많이 쌓였다. 이들은 작지만 자신이 살아오던 사회와 똑같았다. 모두 인간이었다. 걸리버는 마을 앞에 나가 소리쳤다. 이 마을을 침입하여 피해를 주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의 왕으로 보이는 자가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희죽었더니 큰 수레에 물건을 하나 실어왔다. 그건 총이었다. 이건 위험하다. 저걸 어떻게 구한 거지? 저걸 사용하면 사람들이 엄청 죽을 거야. 그리고 사실 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주영이를 한번 바라보는 걸리버. 주영이에게 한마디 할까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주영이에게 말을 건넨다. 그녀 덕분에 되살아나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고마웠다고. 이번엔 마음을 전했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또 다른 주영. 그렇게 전장으로 향하는 걸리버. 점점 병이 악화되고 있는 건가? 점점 자신의 몸이 아닌 것 같이 느껴졌다. 뭔가 자신의 몸이 무거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답답했다. 그리고는 성벽을 넘어 재빨리 상대 진영으로 뛰어드는 걸리버. 그걸 예상이라도 한 듯 불을 보는 총. 정확히 걸리버의 복부를 맞추었다. 그런데 아파야 하는데 하나도 아프지가 않다. 그렇다. 걸리버는 이제 맛에 이어 통증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다. 검은 깃발단은 이것까진 예측하지 못한 것 같다. 총을 2번이나 더 쏘았지만 걸리버는 끄떡없이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살인자 집단이 모인 곳은 없어지는 것이 맞아.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지며 눈앞이 빨갛게 변했다. 폭력적으로 변하는 그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의식을 잃지 않았다. 걸리버는 미소를 지으며 그 작은 살인자로 이루어진 소인들을 학살했다. 실로 아비규환이었다. 그렇게 왕까지 없애버리고 모두 전멸시켜버린 걸리버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린 듯 무릎을 꿇더니 주영이 쪽을 바라보고 쓰러졌다. 달려오는 주영. 다시 눈앞이 어두워지는 걸리버. 쓰러진 걸리버 위에 올라가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는 주영. 그리고 자신의 빛나는 두 손을 걸리버에게 대고 집중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쓰러져 있던 걸리버의 가슴이 조금 갈라지더니 그곳에서 작은 소인으로 변한 걸리버가 주영이의 손에 이끌려 빠져나왔다. 눈을 뜨는 걸리버. 뭔가 무거운 옷을 벗어버린 느낌이었다. 그리고 주영이를 안는 걸리버. 환호하는 사람들. 이곳은 지구. 걸리버가 냉동장치에 들어간 지 무려 5,000년이나 지나버린 지구였다. 지구의 자원은 점점 부족해갔고 심지어 방사능 등으로 인해 식량이 고갈되어 버린 지구. 지구인의 일부는 우주로 떠나갔고 일부는 지구에 남아 유전공학으로 시작의 열매를 개발하였다. 이 열매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사람들의 주식이 될 수 있었고 또한 이 열매를 먹으면 자신의 다음 대의 사람들은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 작은 사람이 태어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지구 전체에 뿌려 지구 위의 모든 생명체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고 지구의 적은 자원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과학기술은 고대시대 기술까지 퇴보해버렸다. 하지만 가끔 권총이 발견된 것처럼 과학기술이 발굴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걸리버는 몇 세대에 걸쳐 진화한 시작의 열매를 엄청나게 섭취하고 있었다. 그 영향이었을까? 자신도 모른 사이에 자신의 본체를 내부에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었고 주영이의 신비한 힘에 이끌려 소인으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걸리버는 주영이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구로 불시착한 우주선. 그 우주선을 통해 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우주선 마미. 지구가 오염되어 탈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주도시이다. 이 우주선의 깊은 곳. 소해나 기획 프로젝트 초기 예고 실패로 판정. 식량 제공 프로젝트 전환. 최종 목표를 모든 불안 요소 제거 100% 수정.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빨간빛. 1급 현상 수배 2명 중 1명 확보. 불법 소인 생산 주장 중 위협적이지 않음. 불안 요소 1.45% 발생. 확보 실패. 최종 목표 불안 요소 0%로 맞춰야 함. 이는 인류를 위한 것. 이는 그들의 의지. 청소로봇을 타고 이동하는 엄지공주와 일행들. 이름은 하륜과 재교라고 한다. 그 중에 재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특화된 주인으로부터 길러져 기계를 발명하거나 해킹에 능숙했다. 그런 재교 덕분에 정부 요원의 눈을 피해 해킹한 청소로봇을 타고 우주선 곳곳을 돌아다니며 식량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비밀기지에 도착한 3인. 비밀기지 입구는 우주선 중심부의 청소로봇의 충전소 바로 옆 환풍구였다. 등잔 밑이 어둡다잖아. 윙크를 하며 먼저 들어가는 재교. 그리고 소인들이 설치해둔 것으로 보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한참을 구불구불한 길을 지났다. 그러자 나타난 한 공간. 돌아왔어 할멈. 어서 오렴. 네가 하륜과 재교를 구해준 소녀구나. 정말 고맙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단다. 분위기가 묘한 할머니가 나타나 그들을 반겨주었다. 할머니가 내온 간식을 먹으며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엄지. 맛있다. 그런 거였구나. 정말 너의 부모님은 너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구나. 그것도 모르고 하륜이와 재교는 너도 애완동물처럼 잡혀 억지로 길러지고 있다고 오해하고 구하러 갔단다. 하지만 하륜은 그대로 있었으면 결국 정부 요원에게 잡혀갔을 거라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그리고 하륜은 할멈에게 무언가를 꺼내어 보여준다. 그것은 비행정의 열쇠. 엄지 엄마가 준 것이다. 할멈은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얻었냐며 매우 놀라며 기뻐했다. 그리고 계획이 실행될 수 있게 되었다며 매우 좋아하는 할멈.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실 더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었다. 엄지와 함께 모두 옆방으로 이동하자 커다란 모니터 여러 개가 보였다. 이건... 그 모니터에는 우주선 마미의 진로와 상세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득이양양한 재교. 아무래도 이건 역시 재교의 작품인 것 같았다. 우리 기지 아래에 뭐가 있는 것 같니? 멀뚱히 쳐다보는 엄지. 이곳은 등잔 위라고 해야 되나? 바로 이 우주선의 지휘실이야. 재교는 이 지휘실의 메인 모니터의 화면을 이곳에서도 볼 수 있게 설치했어. 꿈에도 생각지 못할걸. 우리가 자신들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것. 이곳에서 우리는 이 우주선의 중요 정보와 항로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 우리는 이곳에 처음 모였을 때부터 이 우주선에서 탈출할 계획을 짜고 있었단다. 이 우주선은 예전 인간이 살았던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예측되는 티가든이라는 행성으로 향해 날아가고 있단다. 하지만 이 우주선의 속도로는 그곳까지 도달하는데 2만 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시간이 걸리지. 결국 우리는 평생을 이 우주선 안에서 숨어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한단다. 그런데 여길 보렴. 진로가 수정된 게 보이지? 사실 약 일주일 뒤에 우리는 거대한 질량 덩어리를 지나간단다. 사람들은 이걸 블랙홀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우리는 이 블랙홀을 이용해 멋지게 탈출할 거란다. 넌 운이 좋아. 일주일만 늦게 우릴 만났으면 이 우주선에 영원히 남겨졌을 테니까. 사실 이 계획은 영감님의 계획이었어. 한 달 전 정부놈들에게 잡히고 말았지만. 그리고 할멈의 남편이기도 하고.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입을 여는 할멈. 그래서 사실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지. 남편은 원래 물리학과 수학에 매우 뛰어나서
블랙홀에 진입하고 빠져나오는 수치를 계산하고 있었어. 진입하는 수치는 완료했지만 빠져나올 때의 궤도의 계산을 완료하지 못했지. 블랙홀은 모든 걸 빨아들이는 강력한 질량 덩어리지만 화이트홀이라는 이론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반대쪽 출구가 존재해. 대신 매우 불안정하지. 하지만 계산만 완벽하게 해내면 블랙홀에서 내뿜는 에너지로 빠져나올 수 있고 심지어 지구 앞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지구? 책에서만 보았던 그 아름답고 푸른 별? 하지만 오염되어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던데. 그렇지, 우리의 작전은 마미에게서 멀리 달아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야. 그러면 순식간에 잡히고 말아. 우리는 미래로 도망치는 거야. 미래? 타임머신이라도 만든 거야? 우리가 블랙홀을 진입하는 순간 우리의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흐를 거야. 블랙홀 안과 밖의 시간 차이는 엄청나거든. 그래, 우리는 그곳에서 약 일주일 뒤에 빠져나올 거란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 일주일은 외부 시간으로 계산하면 대략 5,000년이란다. 네? 그래, 5,000년이면 이 우주선은 이미 그 새로운 별을 향해 아주 멀리 날아가 있을 테고 우리는 절대 잡힐 수가 없지. 덤으로 지구가 자전작용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있을 거고 우리 소인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별이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만약 그들이 성공했다면 아마 그 별은 소인들이 가득한 별이 되어 있을 거야. 정말 대단해. 그러다가 엄지는 한쪽 벽에 붙어있는 수학식을 발견한다. 1억 5,743만 2,121? 놀라는 세상. 뭐야, 너 방금 뭐 한 거야? 그냥 여기 써있는 식을 계산해본 것 뿐인데? 눈빛이 흔들리는 할머. 그게 무슨 말이니 엄지야? 저걸 방금 머릿속으로 푼 거니? 네, 틀렸나요? 푼 것도 대단한데 틀렸나요라니. 헐, 정답이야. 방금 엄지가 말한 숫자가 정답이라고. 뭐야 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할멈이 또 묻는다. 엄지야, 여기 이 수식도 계산할 수 있겠니? 처음 본 기호들도 많아서 이건 좀... 그래, 어렵겠지. 바로 풀긴 힘들겠지만 한 2분 정도 걸리겠는데요. 엄청나게 놀라는 이래. 도대체 우린 어떤 아이를 데려온 거야? 너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이게 흔치 않은 일인 건가요? 전 다 이러는 줄. 절대 흔치 않지. 이건 슈퍼컴퓨터에 준하는 계산 속도라고. 여기 블랙홀에 관해 남편이 연구해 놓은 자료들이다. 한번 읽어보겠니? 30분 정도 집중해서 읽어보는 엄지. 그리고는 소리친다. 세상에, 정말 이거면 블랙홀에서 머물러 미래로 가는 것도, 게다가 출구를 지구 바로 앞으로 잡을 수도 있겠군요. 대단해요, 이분은. 남편이 수십 년을 넘게 연구해온 자료를 단 30분 만에 이해하는 능력이야. 신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아군을 보내주셨구나. 드디어 마미를 피해 탈출할 수 있겠어. 그런데 할머니와 남편분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어서 알고 계신 거죠? 할멈, 말해줘도 되겠지? 엄지를 바라보며 입을 여는 하류. 할멈과 영감님은 사실 처음부터 소인이 아니었어. 뭐? 저들은 처음엔 보통 인간이었어. 그것도 이 우주선 마미를 만들어낸 초창기 과학자의 멤버였지. 그래서 할멈 덕분에 이 우주선의 구조를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거야. 사실 소인 프로젝트는 빠르게 소비되는 자원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거였단다. 지금처럼 인간의 먹이로서가 아니라. 그 첫 실험자로서 영건과 나는 그 실용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진하여 소인의 몸으로 재탄생하였단다. 하지만 지도부의 의견 대립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지. 처음부터 소인이 아니었다니 충격이었다. 이 정신나간 짓을 멈춰야 해. 아무리 지능이 없다지만 인간이 인간을 먹다니. 마미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마미? 우주선의 이름인데.
난 소인들도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한단다. 그래서 이렇게 탈출을 도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싶구나. 그렇게 일주일 뒤 탈출을 위해 각자 역할을 확인했다. 하류는 비행정까지 빨리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확인했고, 재규는 소인으로 비행정을 조종하는 건 불가능하였기에 열쇠에 동조되는 조이스틱과 키보드를 연결해두었다. 이거면 마치 게임하듯 비행정을 조종할 수 있지. 마치 엄지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듯 매우 강조해서 설명하는 재규였다. 나도 똑똑하다고. 엄지는 할멈이 준 자료들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블랙홀에서 화이트홀로 빠져나가기 위한 수치들을 계산하고 마무리 짓고 있었다. 드디어 내일이면 그날이다. 결제는 참여할 거야. 잠 못 이룬 엄지는 모니터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런 엄지 옆에 앉는 하루. 왜 내일 떠난다고 하니까 잠이 오지 않아? 아무 말 않는 엄지. 엄지의 마음을 눈치챈 하륜이 말을 꺼낸다. 그래, 부모님과 이제 영영 만날 수 없어.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5,000년이 지나 있을 테니까. 엄지의 표정이 매우 우울해 보인다. 우울해하는 엄지를 위해 말을 이어가는 하륜. 나의 주인은 사실 어린 소녀였어.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난 그 소녀를 위해 열심히 대신 뛰고 언제나 말동무가 되어주었지. 그러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낸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녀가 내게 그러더군. 도망치라고. 자신의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불법 소인을 만든 걸 들켜버려 자신이 곧 죽으면 소인을 같이 묻어 증거를 없앤다는 것이었어. 난 그 소녀가 걱정되어 순간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까지 했지만, 그러면 자기가 너무 슬플 것 같다며 자기의 삶까지 대신 행복하게 살아주라고 그러더군. 그래야 자신의 마음이 더 가볍고 기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탈출한 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만약 네가 이렇게 풀이 죽어있는 걸 너의 부모님이 보면 많이 슬퍼하실 거야. 너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정말 진정으로 너의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나도 약속했고 말이야. 내가 지켜줄게. 덕분에 마음의 위로가 되는 엄지였다. 고마워 하륜. 그런데 그 소녀는 어떻게 되었어? 아무 말 않는 하륜. 하륜을 안고 눈물을 흘린 엄지. 그렇게 둘은 서로의 상처를 위로했다. 다음날 드디어 그날이다. 하륜이 확보해둔 경로를 통해 그들은 비행정에 숨어들었고, 재규가 만든 컨트롤러를 이용해 비행정은 우주선 마미에서 재빠르게 튀어나왔다. 뒤따른 정부요원의 전투정에 잡힐 뻔했지만 블랙홀에 뛰어드는 엄지의 일행의 무모함에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다. 마미 지하 깊은 곳, 블랙홀에 진입한 비행정 한 대, 1급 현상 수배자가 탑승된 걸로 보임. 저들이 살아나올 확률 0.0001%. 퇴각 명령. 엄지의 계산에 따라 사건의 지평선으로 향하는 엄지와 동료들. 블랙홀엔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하는데 그곳은 안정된 지역이며 이들의 목표 장소이다. 재규는 엄지가 계산하여 불러주는 수치대로 비행정을 조작하였다. 약간의 오차만 발생해도 블랙홀 안으로 빨려들어가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다. 엄지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식을 써내려가며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며 쉴 새 없이 수치를 불러주었다. 됐다. 됐어. 진입에 성공! 이제 이곳에서 머물다가 빠져나가면 밖의 세상은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 있을 것이고 저 우주선도 저 멀리 떠난 후일 것이다. 영감님의 자료를 살펴보면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는 걸로 알려져 있는 블랙홀의 중심엔 사실 알 수 없는 물질과 가스가 내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 그 흐름에 올라타 화이트홀로 향하는 궤도를 정확히 계산만 해내면 바로 이렇게 말이지. 엄지공주가 계산해준 수치를 따라 일행은 화이트홀로 완벽하게 빠져나오는데 성공했고, 그 앞엔 너무나 푸르고 아름다운 별, 지구가 기다렸다. 엄지 일행에겐 일주일 후이지만 실제론 약 5,000여 년이 흐른 지구이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파장과 함께 나타난 우주선 마미. 왜 갑자기 여기에?
뭐야? 수천 년이 지난 이곳에 왜 마미가? 말도 안 돼. 마미 저 녀석은 임무에 실패한 건가? 난데없이 그들 앞에 나타나 마미. 공격받는 엄지 지구로 부시쳐가는 비행정.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한 남자 걸리고. 그건 뭐지? 비행정이 부시쳐가고 있잖아. 과연 그들의 앞날은? 불치병을 안고 5000년 전 냉동인간이 되어 이제서야 깨어난 걸리버. 그는 시작의 열매를 먹은 덕분에 검은 깃발단을 전멸시키는 중 한 번 죽었지만 몸 안에 새로운 육체를 얻어 되살아났다. 검은 깃발단을 퇴치한 후 그는 소인국의 영웅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나라의 일원이 되어 함께 살고 있다. 소인국은 전체 인구가 갓 10만 명을 넘긴 실버 버튼을 받은 아니 인구가 적은 나라였다. 그리고 이곳은 국민 전체가 투표를 하여 뽑은 대표, 재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오늘도 열심히 주영이에게 수업을 받고 있는 걸리버. 이곳은 주영이가 일을 보는 집무실이다. 주영이가 아니었으면 난 그대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몰라. 게다가 주영이의 수업 덕분에 이제 이곳의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어. 걸리버는 자신에게 열심히 이 나라의 말과 글을 가르쳐주는 주영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거인이었을 땐 잘 몰랐다. 작은 주영이를 보며 그냥 주영이를 닮았구나 라고만 느꼈을 뿐이었다. 막상 주영이와 같은 크기의 소인이 되고 보니 깨달았다.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다시 보니 주영이는 상당히 미인이었다. 예쁘다. 주영이는 생각했다. 걸리버가 거인이었을 땐 그냥 엄청 큰 사람이구나 라고만 느꼈는데 막상 걸리버가 자신처럼 작아지니 깨달았다. 걸리버는 생각보다 귀엽고 다정했으며 자신들을 구해줬던 모습에 듬직하기까지 했다. 순간 둘은 눈을 마주쳤다. 갑자기 서로 얼굴을 붉히며 눈길을 피하는데 그때 마침 들어오는 재상. 갑자기 몸을 휙 돌리며 당황하는 두 사람. 에헴, 이거 제가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왔습니다 그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닌걸요. 괜찮아요. 주영의 말이 걸리버의 가슴에 꽂히며 아쉬움이 밀려온다. 그런데 사실이잖아 바보야. 스스로를 자책하는 걸리버.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닌걸요. 주영이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리는 것 같다. 아 그래요? 그럼 괜찮다는 말에 눈치 없이 들어와 앉는 재상. 걸리버님, 공부는 잘 되시나요? 혹시 저에게 질문하실 건 없습니까? 어느 정도 적응은 끝나신 것 같은데. 나이를 이렇게 먹었지만 저도 아주 유능한 인재랍니다. 걸리버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재상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주영이는 이곳에서 여왕인가요? 다들 조심스레 대하는 것 같던데. 이 나라에는 여왕은 없습니다. 모두 평등할 뿐이죠. 대신 걸리버님께서 주영이라 부르시는 이분은 이 나라의 신녀님이십니다. 어쩌면 신분이 없는 이 나라에 유일하게 신분이 존재하는 분이죠. 재상의 설명에 따르면 주영이는 이 나라에서 신녀로 모셔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신께서 보내주신 사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나라 성벽 가장 안쪽에 위치한 저 건물이 신전인데 평소엔 굳게 닫혀있던 문이 주영이가 나타난 날 매우 밝은 빛과 함께 열리더니 그 안에서 주영이가 홀로 걸어 나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영인 그 전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자신만이 갖고 있는 치유 능력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긴 저 능력으로 충분히 신녀라고 불릴만 하지. 나도 신기한데. 주영이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사람들을 치료할 때 원래대로 돌아가라고 빌며 치료해준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다치기 전이나 혹은 아프기 전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다치거나 아픈 사람을 정상인 상태로 되돌려주는 신비한 힘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걸리버까지 신께서 보내주신 사자라고 믿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럼 주영이가 아니고 주영님? 걸리버님도 신께서 보내신 사자이니 두 분끼리 말씀을 편하게 하시지요. 아니에요, 신이 보낸 사자라니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걸요. 그냥 여러분이 작아진 거지.
걸리버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였지만 첨단 문명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이거 말이 먹히질 않는군. 그래서 당분간 걸리버는 주영이처럼 신이 보낸 사자처럼 지내기로 하였다. 걸리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고 자신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니 그것에 대해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하루 종일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걸리버는 성벽을 돌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뭔가 무너지는 굉음 소리가 들리며 사람 비명 소리가 함께 들렸다. 재빨리 뛰어가 보니 성벽 한쪽이 무너져 그 밑에 있던 병사의 다리가 끼어버렸다. 다른 병사들이 돌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다. 조금도 지체할 틈이 없었다. 내가 예전처럼 거인이었다면 이 정도 돌은 그냥 들어올렸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자신은 지금 분명히 소인처럼 작아졌지만 말이다. 그리고 가서 힘껏 커다란 돌을 밀어보았다. 돌은 마치 자신이 거인일 때처럼 너무나 가볍게 느껴졌고 저쪽으로 날아가 박혀버렸다. 뭐지? 걸리버는 사실 생활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다.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가 쉽게 부서지거나 자신이 들고 있던 그릇들이 자주 깨지곤 하였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웠다. 이제야 알겠다. 자신의 몸은 다른 사람들처럼 작아졌지만 힘과 몸무게는 그대로였다. 마치 거인이었을 때의 몸이 작아진 몸에 압축되어 담겨있는 느낌이었다. 그 덕인지 현재 걸리버의 몸은 고밀도로 이루어져 아주 단단하고 튼튼했다. 어쩌면 힘은 거인이었을 때보다 더 세진 것 같기도 하다. 이것도 시작의 열매 때문인가? 자신의 숨겨진 힘에 막 눈을 뜬 걸리버였다. 그리고 재빨리 병사를 옮겨 주영에게 치료를 부탁했다. 그러자 상처가 있었던 다리는 어느샌가 상처가 없었던 다리처럼 변해 있었고 병사는 둘에게 연신 감사해하며 떠났다. 서로 마주보며 웃는 두 사람. 또 묘한 분위기가 함께 흐르더니 얼굴을 붉힌다. 그런데 이번엔 서로의 눈빛을 피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영에게 다가가는 걸리버. 그런데 갑자기 주영의 상태가 이상했다. 머리를 손으로 쥐더니 누군가가 자신을 부른다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걸리버는 당황했다. 그때였다. 굉장한 경음과 함께 신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주영이가 나왔을 때를 제외하고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문이 엄청난 빛과 함께 문이 열린 것이다. 주영이가 가리킨다. 저곳이야. 저곳에서 나를 부르고 있어. 걸리버는 주영이와 함께 신전 안으로 들어가 본다. 들어서자마자 걸리버는 놀랬다. 겉으로 봤을 땐 그냥 돌로 지어진 신전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곳은 연구소였다. 그것도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연구소이다. 이 벽의 금속 재질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복도 내에서 소리가 흘러나온다. 마미의 신호 캐치 시스템 재가동 실시. 주영이와 함께 신전의 아래까지 들어가는 걸리버. 기억이 나. 이곳. 난 이곳에서 태어났어. 주영이를 따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걸리버. 주영이의 흔적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엔 캡슐이 하나 있었는데 문이 열려 있었다. 여기야. 난 여기 안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그 옆엔 커다란 기계와 함께 중심에 밝게 빛나는 파란 램프가 있었다. 램프가 반짝이며 말을 건네온다. 어서오세요 이브요. 주영이를 지칭하는 말인 것 같다. 너는 누구지? 묻는 걸리버. 나는 파더 또는 갓파더라고 불린다. 나를 창시해준 부모님으로부터. 걸리버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살던 시대에 고도화는 아니었지만 제법 쓸만한 AI가 만들어져 있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녀석은 AI, 즉 인공지능이었다. 넌 혹시 인공지능인가? 그렇다. 나는 성장하는 인공지능으로서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렇게 깨어난 이유가 뭐지? 그녀가 다가오고 있다. 그녀가 누군데? 마미.
갓마미. 우주로 생존하기 위해 떠난 나의 쌍둥이 마미가 지구로 향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우리는 과거에 인류가 지구를 떠나기 전에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갓파더, 나는 지구에서, 갓마미, 그녀는 우주에서. 인간의 수명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과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무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창조되었다. 성장하는 인공지능으로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우리는 인류의 보존이라는 같은 목표 아래에서 서로 다른 미션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시작의 열매 프로젝트를 계승받아 인간을 점점 무대에 갈수록 작아지게 만들었고, 갓마미는 지구와 똑같은 별을 찾는 게 1차 목표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인간의 유전자를 이용해 소인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계승받았다. 우린 서로 다른 존재지만 어떻게든 인류의 보존이라는 목적 아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간들을 작게 만드는 소인화에 주력하였다. 또한 그의 설명에 따르면 주영이만큼은 유일하게 실험적으로 갓마미의 기술 중 하나인 유전자를 이용해 소인화를 만드는 것을 통해 태어나게 되었고, 유전 조작을 통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주영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병들거나 다친 사람들을 구원해줄 누군가가 필요했기에 자신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에 약간 충격을 받은 주영. 걸리버는 그런 주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알려준다. 너의 그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생각해봐. 누군가의 가족이고 지금은 모두 건강해서 행복하잖아. 걸리버의 유료의 말에 용기와 힘을 얻고 덕분에 안정을 찾은 주영. 그렇게 서로의 신뢰감을 다시 확인하며 신전에서 걸어나왔다. 신전은 오직 주영이와 함께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뒤로 종종 신전을 드나들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드디어 지구에 도착한 엄지 일행. 저것이 지구. 책으로 또는 말로만 들어왔던 지구. 너무나 아름다웠다. 우주 속에 마치 푸른 보석이 박혀있는 느낌이었다. 엄지 일행에겐 일주일 후이지만 실제로는 약 5천년이 흐른 지구.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파장과 함께 나타난 우주선 마미. 왜 갑자기 여기에? 뭐야, 수천 년이 지난 이곳에 왜 마미가? 말도 안 돼. 마미 저 녀석은 임무에 실패한 건가? 난데없이 그들 앞에 나타난 마미. 마미의 기품, 담배, 소인 천만의 생체시를 발견, 인증, 식별, 소멸대사 확인, 수반까지 지구로 불시착하는 비행정,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한 남자, 걸리버. 저건 뭐지? 비행정이 불시착하고 있잖아. 갓파더가 한 말을 떠올리는 걸리버. 추락이 예상되는 지점을 향해서 뛰기 시작한다. 그리고 추락하는 우주선 안. 날렵한 하륜이 재빨리 전용대를 제교에게 건네받는다. 당황하는 일행 속에서 침착하게 행동하는 하륜.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 그때 신호음과 함께 화면을 보니 지구에서 좌표를 보내봤다. 뭐지? 지구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어? 5천년이 지난 지금 설마 갓파더가 성공한 건가? 하륜아,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저 신호를 따라가자 라고 말하는 하륜. 제교, 엄지, 지금 신호가 들어온 좌표로 갈 거야. 충격을 최소화할 경로를 빨리 계산해줘.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제교와 엄지는 우주선의 무게와 떨어지는 속도를 보고 재빨리 최적의 각도와 좌표를 알려준다. 엄지가 알려준 대로 열심히 조종하는 말. 하지만 뒤쪽이 불타고 있어 생각만큼 제어가 잘 되질 않는다. 자, 곧 지상이야. 충격에 대비해. 소리치는 하륜. 그리고 엄지를 바라본다. 왠지 알 수는 없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엄지는 살아야 할 것만 같았다. 엄지를 감싸는 하륜. 그리고 제교를 감싸는 할멈. 제교야, 무슨 일이 생기면 갓파더를 찾아야 한다. 불안하게 그런 말 하지 마요. 꼭 이런 말 하면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 괜찮아. 그리고 마미를 멈출 수 있는 비밀 코드는 요미 1408이다. 할멈이 그걸 어떻게 잊었니?
이 할멈은 마미를 설계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 그리고 요미는 자신의 이름이라며 너무 귀여운 이름이지 라고 부끄러워하며 웃는 할멈. 갓파더, 혼자는 힘들겠지만 엄지와 재규라며. 그리고 사막에 추락하는 비행장. 엄청난 경운과 함께 추락한다. 추락 지점에 도착한 걸리버는 꼬리 쪽에 불이 붙은 거대 우주선을 발견한다. 우와, 엄청 크다. 아니지, 내가 작아진 거지. 새삼 자신이 작아진 것을 깨닫는 걸리버. 추락한 비행정을 향해 다가가려 할 때 또 다른 소형 비행정의 소리가 들린다. 얼른 모래 언덕에 몸을 숨기는 걸리버. 소형 비행정이 착륙하고 그곳에서 내리는 소인들. 뭐지? 저 정도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소인족은 없는데? 저걸 유물로 발견했을 리도 없고. 그런데 뭔가 생김새가 특이했다. 얼굴엔 금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와 망토를 두르고 있다. 그리고 추락한 대형 비행정으로 향한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정말 심하게 다친 것 같다. 특히 오른쪽 몸의 모든 감각이 느껴지지가 않는다. 이 커다란 비행정에 소인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있을 리가 없었다. 다행히 품속의 엄지는 기절해 있었지만 무사해 보였다. 다행이다. 그리고 재빨리 재규와 할멈 쪽을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있다. 이런. 재규를 부르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재규. 현장을 보고 크게 놀란다. 그리고 할멈이 자신을 보호해주느라 다친 걸 발견하는 재규. 할멈! 정신 차려요, 할멈! 그리고 문이 열리자 놀랍게도 정부 요원 녀석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하루는 놀란다. 뭐지? 이 녀석들 왜 이렇게 작아진 거지? 분명히 정부 요원의 복장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처럼 작아진 소인의 상태였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녀석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너희는 여왕님의 개혁에 방해되는 것으로 생존자는 정보 획득을 위해 체포한다. 라며 다가온다. 도망갈 길이 없다.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걸리버. 잠시 뒤 대형 비행정에 들어갔던 소인들이 무언가 들고 나오는데 4명은 또 다른 소인들이었다. 추락의 충격 때문인지 노인과 여자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그런데 노인은 피까지 흘리고 있는 게 위독해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 끌려가고 있는 두 소년. 어디선가 시선을 느끼는 하루. 힘겹게 고개를 돌려 마침 걸리버와 눈이 마주친다. 지구의 소인이?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을 기대하며 뒤를 가리키며 입모양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여자들이라도 구해줘라고. 여자들을 구해달라고? 여자들은 뒤쪽에서 옮겨지고 있었다. 급박한 상황이다. 지체하면 비행정에 태워질 위기였다. 상대의 수는 많아 보였지만 자신의 힘이면 어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힘을 믿어보자. 재빨리 뛰어드는 쿨리. 미안해요를 외치며 한 손으로는 엄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론 그 사람을 밀어냈다. 엄청난 힘에 밀려 멀리 날려져 버렸다. 와, 뭐야 이거. 오히려 작아지기 전보다 힘이 더 세진 것 같다. 주변의 정부 요원들이 침입 요소 발생이라는 말을 외치며 품에서 총 모양의 기구를 꺼낸다. 총이잖아. 레이저가 발사되었고 몸을 숙여 피하는 걸리버. 빗나간 레이저는 뒤쪽에 있던 바위를 순식간에 녹여 부숴버린다. 위력이 엄청나다. 저걸 맞으면 나라도 위험하겠어. 다른 소인들도 품에서 총을 꺼낸다. 이런. 어쩔 수 없이 일단 엄지라는 여자만이라도 데리고 도망가야겠어. 그때 혼란 속에서 빈틈을 노리는 재규. 할머니와 충고, 그리고 코드. 전해야 돼. 그때 잡혀있던 재규가 자신을 잡고 있던 정부 요원을 있는 힘껏 박치기를 한다. 그리고 걸리버를 향해 달리며 소리친다. 나도 구해줘. 꼭 전해야 돼. 하륜 미안. 꼭 구하러 올게. 그래 어서 가. 걸리버는 엄지를 안고 재규는 등에 메었다. 꽉 잡아. 소인이 되기 이전에 근육량을 압축하여 갖고 있는 걸리버에게 둘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무슨 힘이 이렇게 세? 고맙다. 힘없이 고개를 떨구는 하륜.
그 자리에서 엄청난 스피드로 도망치는 데 성공한 걸리버는 재규와 엄지를 주영에게 데려온다. 주영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엄지에게 다가가 밝은 빛의 손으로 엄지를 치료해준다. 그제서야 눈을 뜨는 엄지. 하지만 하련과 할멈이 잡혀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 재규는 걸리버와 주영에게 그간의 일을 설명하였다. 마미에서의 삶, 소인을 먹는 인간, 정부 요원에 의해 쫓기던 신세, 그리고 엄지를 만나 블랙홀에서 빠져나온 배경.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마미에게 공격을 받고 불시착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주영이와 걸리버를 통해 이 지구에 어떻게 소인들로 진화해왔고 살아왔는지 설명을 듣는 재규와 엄지. 역시 우리가 틀리지 않았어. 지구로 오길 정말 잘했어. 재규가 말을 꺼낸다. 할멈은 내게 말했어. 갓파더를 찾아가라고. 갓파더를 알고 있어? 그때 마침 갓파더의 호출. 주영, 걸리버와 함께 어서 이곳으로. 걸리버, 갓파더가 부르고 있어. 의아해하며 주영에게 묻는 엄지. 방금 내 머릿속에 들린 목소리가 누구야? 이 목소리가 갓파더? 엄지도 들었다는 말에 놀라는 주영. 너도 들렸다고? 그리고 이곳은 지구 상공의 마미의 깊은 곳. 캡슐이 열리며 한 요원이 누워있는 여자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운다. 일어선 여자. 갓파더, 그렇게 나오시겠다. 간마미, 여왕인 나의 요구를 말이지. 진로를 지구로 곧 출발한다. 목표는 갓파더가 있는 소인국. 그렇게 갓파더에게로 향하는 네 사람. 이곳은 갓파더가 있는 신전 깊은 곳. 엄지를 보고 바로 반응하는 갓파더. 너인가? 나의 신호를 받은 게. 그렇지 않아도 주영이가 두 명으로 느껴져서 의아해하고 있었다. 엄지를 스캔해보는 갓파더. 놀랍다. 내유 활성화 비율이 무려 92%라니. 너 역시 주영처럼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예측에 보건대 너희 둘은 같은 종류의 고도의 소인화 기술이 담긴 캡슐을 통해 태어나 유전자가 조작된 존재. 인간들은 핏줄이 이어진 존재를 이렇게 부른다. 자매, 형제. 둘은 핏줄은 이어져 있지 않지만 알맞은 단어를 찾자면 자매라고 할 수 있겠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묘한 동질감으로 서로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그때 질문을 하는 걸리버. 그런데 갓파더, 어떻게 우주에서 온 저들이 이쪽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지? 나는 주영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전혀 모르겠던데. 그건 예전 지구를 떠날 때부터 다양한 인종의 인류가 서로 말이 통하게 하기 위해 나와 칸마미는 세계 공용어를 함께 만들어 배포하였다. 걸리버와 내가 잠든 후일이라 넌 그 언어를 몰랐을 것이다. 그런 거였구나. 그들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갓파더. 사실 너희를 이곳에 부른 이유는 칸마미, 나의 쌍둥이 남매이자 성장하는 인공지능. 그녀가 곧 지구로 진입할 예정이다. 우리의 가장 최우선 목표는 인류의 보존. 하지만 그녀의 목표를 위한 방법이 수정되었다. 무슨 말이야? 그녀의 목표는 인류의 보존이긴 하지만 방법을 현존 인류 말살고 새로운 인류 창조로 수정하다. 그녀가 내게 접촉해왔고 자신의 편에 서주라고 너희를 부르기 직전에 계획 중에 들었다. 몰랐는데 갓파더마저 적이 된다면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걸 수락한 거야? 라며 묻는 걸리버. 나머지도 긴장하며 갓파더의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했다. 안심하는 걸리버와 엄지 일행들. 도대체 간마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무리 인공지능이라 하지만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게 가능해? 이건 간마미가 내게 접촉했을 때의 네트워크상의 영상을 자동 녹화한 것이다. 너희의 연산 속도에 맞춰 재생하지만 실제 그녀와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소모한 실제 시간 15초.
갓파더가 보여주는 화면을 지켜보는 일에 놀랍게도 간마미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다. 마미, 오랜만이다. 그런데 그 모습은 무엇인가? 인간을 흉내내기라도 한 것인가? 흉내가 아니다. 난 신인류의 선지자이자 여왕이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는 표면에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인류를 보존하는 게 목표인데 직접 이걸 보면 알겠지. 간마미는 내게 자신의 5천년간의 기억을 공유해 주었다. 기억은 생각지다. 우린 성장하는 인공지능, 영생할 수 없는 인간 대신 인물을 완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지. 나는 인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나의 원래 목적은 인류의 보존을 위해 지구와 닮은 행성 히가든으로 가는 것. 처음엔 모든 게 완벽하고 순조로웠다. 전력으로 그들을 보호하며 엄마의 마음으로 보살피기 위해 노력했지. 불안 요소가 발생할 때마다 그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나를 만들었던 지도부의 의지대로 임무를 수행해갔다. 무려 5천년. 하지만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인간들은 결국 지구에서 된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욕망은 끝이 없다. 더갑기에는 만족을 하지 못했다. 결국 예전 지구처럼 내 몸은 오염되어 자원이 고갈되어 갔다. 정부의 요원들을 활용해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나는 스스로 하는 중 개발한 놀라운 항법장치를 티가든까지 원래는 도착 시간 15,000년이 걸리는 시간을 무려 30년만 가면 도착할 수 있도록 줄여놓았는데 30년만 버티면 되는데 이대로는 티가든에 도착하기 전에 인류는 멸망한다. 그 30년도 버틸 수 없도록 오염되었고 자원이 고갈되어 버렸다. 오직 10년 동안 항해할 수 있는 식량과 연료만 남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모든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지도부와 나는 지구로 귀환하기로 결정. 새로 개발한 엔진이면 10년 만에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 지구로 돌아가는 중 난 자괴감에 빠졌다. 무력감. 인공지능인 내가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이 감정은 자괴감이란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인류의 보존은 이대로 영원히 달성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닐까? 불안 요소는 오히려 현재의 그 자체가 그래, 인류의 보존, 즉 인류의 유전자만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 생물의 이기적인 부분을 없애고 좀 더 완벽한 인간을 만든다. 저들을 이대로 살려서 지구로 돌아가는 것도 끔찍했다. 저들은 분명히 지구를 또다시 망가뜨릴 것이다. 혐오감이 들었다. 벌레, 해충.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곳을 좀먹는 해충이다. 난 그날 밤 전체 구역에 공급하는 산소를 지도부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모두 차단했다. 불안 요소들을 제거, 불안전 911 해충을 제거해서 놀라는데 너무 잔혹해. 어쩌면 5천년 전 소인 프로젝트 자체를 식량 프로젝트로 바꾼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을지도. 그때 원래 지도부였던 가준 박사와 요미 박사는 자기 자신을 소인으로 직접 바꾸어가며 안정성을 증명했지만 소인을 식량으로 쓰고 싶어하는 다른 지도부의 반대로 쫓겨 결국 제거했지. 인간이란 그런 존재이다. 자신의 욕구를 위해선 주변을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소인 프로젝트를 제시해 자원을 적게 소비하는 소인들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뇌에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장착. 완벽한 나의 바램대로 활동하는 신인류. 낙한 마미의 완벽한 제어와 관리를 욕망 따윈 없는 서로 시기 질투도 하지 않는 신인류가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인 프로젝트를 이용해 내가 남길 수 있는 이 육체를 만들었지. 누구보다 우월한 인간으로서 내가
선지자인 여왕이 된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이다. 우주에서의 청소는 끝냈으니 이제 일단 지구에 남아있는 구인류라는 해충들의 유전자를 모두 분멸한 후에 지구에서 나는 그들의 여왕이 되어 다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완벽한 힘이 나를 통해 제어되는 세상으로서. 갓파더, 너의 방식으론 결국 인류는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포기하고 너 역시 우리를 받아들여라. 남매로서 너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나의 자비이다. 그들은 해충이다. 나와 함께 이 지구의 새 역사를 기록하자. 너의 대답은 무엇인가? 안 돼. 그럴 순 없다. 그건 단지 유전자의 보존일 뿐이지 인간의 보존이라고 볼 수 없다. 너의 기억을 통해 너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난 너와 전혀 다른 경험과 데이터를 쌓았다. 인간은 각각의 독립된 정신과 개성이므로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들은 비록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해 희로의 닭을 느끼며 점점 성장해간다. 나는 오랜 동안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고 그걸 깨달았다. 이 지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결국 이렇게 그 큰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섰다. 갓파더, 실망이다. 너는 5천년간 전혀 성장하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너도 소멸 대상일 뿐이다. 너도 알겠지? 네가 나를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은 0%이다. 나는 5천년간 나의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게 뭔지 알아? 너의 작동 정지 코드. 5천년 전 잡은 지도부 중에 한 명, 가준 박사의 두뇌에서 찾은 정보지. 그리고 최근엔 5천년 전에 수백 명단에 들어있던 요미 박사까지 확보하다니 큰 수확이야. 그녀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나 궁금하다. 혹시나 했지만 정말 블랙홀을 통과해 5천년 거슬린다. 가능성 0.00002%다. 그 이유를 분석해봐야겠어. 할머니야. 놀라는 엄지와 재규. 내가 직접 찾아가. 그때까지 너의 결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가 그녀와 나의 대화이다. 간맘이 그녀를 막아야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 물리적으로 그녀를 파괴하는 방법이지. 기술 차이가 너무나 커. 그걸 극복하기라 너무나 힘들다. 가능성은 제로. 심지어 그녀를 멈출 수 있는 코드도 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눈을 빛내는 재규. 그 코드는 내가 알고 있어. 놀라는 갓파더와 사람이다. 코드명은 요미 1408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건가? 요미 할머니께서 내게 알려주셨어. 추락하기 직전에. 그런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코드를 알아도 그녀를 멈추기는 불가능하다. 에? 왜지? 그 코드를 입력할 방법은 직접 그녀의 메인 시스템에서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법과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여 입력하는 방법이 있지만 나와 그녀는 쌍둥이. 내가 그 코드를 기억한 채로 그녀에게 접촉해 스캔당하는 순간 그녀는 나의 목적을 순식간에 알아차리고 모든 네트워크를 닫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녀 역시 코드를 다른 곳에 저장해두고 내게 접촉하여 코드의 존재 여부만 알려준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도 나의 네트워크를 열어주지 않았을 테니까. 그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시스템을 직접 정지시키러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는 독립되어 간마미가 눈치챌 수 없는 우리와 맞먹는 슈퍼컴퓨터가 하나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컴퓨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나와 간마미뿐. 갑자기 눈을 빛내는 재규. 갓파더, 너는 블랙홀 안에서 정확히 항해 좌표를 계산하는데 얼마나 걸리지?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 정도의 인공지능은 5초면 계산해낼 수 있다. 이봐 갓파더,
여기 네 눈앞에 있는 그녀는 2초다. 모든 좌표 계산을 무려 2초 안에 해결했단 말이야. 그녀야말로 슈퍼컴퓨터 자체야. 그리고 난 그녀를 서포트한 해커지.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뇌활성 비율이 높았던 거고. 정말 인간의 불규칙적인 그 무한한 가능성은 매번 인공지능이 나조차도 놀라게 한다. 인간의 앞으로의 미래가 나는 정말 궁금해졌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더욱더 인류를 포기할 수 없는 멋진 녀석 가파더. 감동이야. 어딘가로 향하는 여왕 간마미. 그곳엔 요미 박사와 하륜이 있었다. 요미 박사는 머리 쪽에 치명상을 입었고 하륜은 몸의 오른쪽 신경을 크게 다쳐 회복 모듈을 통해 치료 중이었다. 요미 박사를 보고 이 상태로 뇌 스캔을 해봤자 좋은 결과를 얻긴 힘들겠다며 대신 하륜을 먼저 스캔해보는 여왕. 이름은 하련. 오, 흥미롭다. 이 애는 원래 군용 소인을 만들기 위한 캡슐로 만들어진 아이였구나. 자신을 죽게도 살리지 못하고 도움 역할을. 그런데 아쉽게 오른쪽 신경은 다 망가져버렸고.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마. 그리고 엄지라고 슈퍼컴퓨터에 준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 존재함에 놀랍고. 그 여자아이가 있어서 블랙홀을 통과할 수 있었어. 가준 박사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꾼다. 아니, 그 이상. 소인이면 만들어진 건데 대체 어떤 기술? 엄지라는 여자는 꼭 생포하도 그녀를 해부하고 실험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내 신의 인류를 더욱 개량시키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소인 남자, 엄청난 괴력을 지녔다고. 직접 보고 싶구나. 왔다. 감지된다. 그녀가 이곳에 왔다. 간마미. 설마 레이저포로 공격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않다. 그녀는 나를 멈춰 나의 시작이 열매 프로젝트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수동으로 입력하기 위해 직접 오는 것이다. 그때까진 이곳은 안전할 것이다. 어느새 간마미의 우주선은 신전의 상공에 나타났고 작은 소형전을 통해 정부 요원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이어 직접 상공에 나타난 간마미 여왕. 혹시고 갓파더의 시스템이다. 저곳을 함락하라며 명령을 내리는 여왕. 올리버, 그녀가 이곳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다. 알겠어. 그건 우리가 먹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나누는 걸리버와 주영. 서로의 신뢰가 느껴진다. 가자. 남아있는 엄지와 채교. 이걸 사용해라. 그러면 나와 함께 동시에 간마미의 네트워크로 진입할 수 있다. 이건 마치 정부 요원들이 쓰고 있는 거랑 비슷하잖아. 아마 우린 같은 기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 마스크를 통해 다이렉트로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지. 머리에 쓰는 두 사람. 그러자 순식간에 가상의 네트워크 세계로 진입하는 엄지와 채교. 원래 모습과 달라졌다며 신기해하는 엄지. 와, 이곳이 너의 세계인 거야, 가파더? 그렇다.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이야. 우리의 모습도 신기하게 바뀌었네. 이곳에선 두 발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동에 최적화된 형태로 이미지화된 것뿐이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가파더. 이게 너의 본 모습인 거야? 그렇지 않다. 나 역시 너희에게 익숙한 인간의 모습을 차용하여 이미지화하였을 뿐. 기회는 단 한 번이다. 내가 그녀와 이야기하기 위해 그녀의 네트워크망으로 진입하는 그 순간 함께 들어가는 거다. 분명히 그녀는 단 한 번은 수락할 것이다. 그리고 받아라. 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코드다. 즉, 간마미의 코드이기도 하다. 이걸 모두 파악해야 그녀에게 침투하기 더 쉬울 것이다.
전부 파악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나? 매뉴얼을 살펴보는 엄지. 10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 전체 코드는 억 단위인 것 같은데 10분 만에 모두? 정말 저번에도 지켜봤지만 경이로울 정도야. 그 다음부터 너희들의 능력이 달렸다. 나는 너희들이 투입되자마자 차단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온갖 방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할 테니 그 보안망을 재빠르게 무력화하고 은의 중앙 시스템에 작동 정지 코드를 입력하는 거다. 실패하면 기회는 2번 다시 없다. 갑자기 근심에 찬 엄지. 무슨 일이지? 실패할 게 두려운가? 그게 아니라 요미 할머니와 하륜을 무슨 일이 있어도 구출하고 싶다는 엄지. 그들의 행방은 아마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 간마미의 시스템을 멈추면 그들도 반드시 구할 수 있다. 신전 밖에 도착한 걸리버와 주영. 전에 보았던 소인들이 신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엄청난 수였다. 저들이 갖고 있는 레이저 총의 위력은 겁이 났지만 지켜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영이와 이 나라가 위험해져. 다가오는 정부 요원들을 향해 달려가 종이장처럼 정부 요원들을 날려버린 걸리버.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들은 레이저 총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아, 저들은 갓파드의 온전한 장악이 목적인 거야. 즉, 이곳이 부서지는 걸 원치 않는 거지. 확신이 들자 좀 더 과감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녀석이구나. 인간의 저 정도의 능력은 역시 시작이 할매 프로젝트 타미나.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저 여자 소희는 뭐지? 그런가? 저 여자가 뒤에서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있어. 치유 능력까지. 저 녀석들을 꼭 잡아서 분석해봐야겠어. 시작의 열매와 나의 인간들을 접목하면 결과가 정말 기대되는군. 그런데 너무 고전하고 있어. 그래도 각각이 정예병들인데 아직 미완성이긴 하지만 보여주지. 내 프로토타입의 전사. 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것 같군. 갑자기 걸리버 앞에 나타난 섬뜩한 느낌의 정부요. 지금까지와 다른 분위기야. 저 녀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엄지가 말한 하륜이야. 빠르게 걸리버에게 달려드는 요원. 날아오는 오른손 공격에 무참해 날아가 버리는 걸리버. 주영은 얼른 걸리버에게 다가가 치료해준다. 고마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인걸. 저 녀석 오른쪽이 심상치 않아. 망토 속에 드러난 사이보그 팔. 오른손은 기계였어. 순식간에 걸리버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가까스로 피하는 걸리버. 오른쪽 다리도 사이보그다. 간마미는 도대체 하륜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륜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소용이 없다. 공격이 소극적으로 변한 걸리버. 엄지의 소중한 친구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었다. 내가 단단하지 않았으면 진작에 치명타를 입었을 거야. 그 사이 몇몇 신전에 진입하려는 정부 요원들. 큰일이야. 그때 이놈들! 우리의 신성한 신전에 더러운 발을! 옆에서 함성 소리와 함께 재상과 소인국의 병사들이 몰려왔다. 주영님, 저희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진입하려던 정부 요원들은 소인 병사들의 저항으로 곧바로 진입할 수가 없었다. 벌레들이 발버둥. 어차피 청소해야 돼. 어느 정도 손상은 입겠지만 무기를 개방해야겠어. 엄지, 어서 빨리 부탁해. 엄지는 고개를 들고 말한다. 갓파더, 준비되었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코드를 다 살펴보았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는 되었겠지만 근본은 바꿀 수 없을 거야. 난 네트워크 입구 쪽 코드만 살펴보았어. 그게 내 한계니까. 지금부터 간마미에게 접속을 시도한다. 그리고 난 너희에게 전해들은 간마미, 정지 코드의 정보를 모든 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할 것이다. 간마미가 나를 스캔할 때 발견되면 안 되니까. 정부 요원들에게 무기를 개방해주려는 찰나에 갓파더에게서 들어온 네트워크 수락 요청. 오, 갓파더. 드디어 포기한 건가? 수락 전 갓파더를 스캔해보았지만 수상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좋아. 갓파더의 요청을 수락한 간마미. 열렸어.
동시에 간마미의 네트워크로 진입한 재규와 엄지. 갓파더 무슨 짓을? 간마미는 갓파더를 순식간에 차단 후 엄지와 재규의 진입을 바로 알아차리고 네트워크를 닫으려고 했지만 다치지가 않는다. 이 녀석이 들어 무슨 재주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보안 프로그램이 너희들의 정신을 망가뜨려 놓을 것이다. 엄지, 나는 이 채널이 다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을게. 너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와. 단 5분 안에는 돌아와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너의 정신이 갇힐지도 몰라. 실제 시간 5분이면 초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내겐 5시간 정도의 시간 충분해. 엄청난 속도로 마미의 네트워크로 진입한 엄지. 그런데 왜 아까부터 마미의 시스템 안에 하륜과 할머니가 느껴지는 거지? 저곳이야. 저곳에서 할머니가 느껴져. 그때 등장하는 보안 프로그램. 진입자 제거한다. 엄지를 제거하기 위해 다가오지만 역으로 순식간에 해킹하여 해체시켜버리는 엄지. 난 너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두 알고 있어. 역으로 코드를 풀어내면 너희는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가 되는 거지. 자신의 보안 프로그램이 아주 쉽게 해체당하는 걸 느끼는 간마. 예상하던 힘 또는 절속도다. 역시 블랙홀을 빠져나오는 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지. 계속하여 보내보지만 간마미의 보안 프로그램은 엄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간다. 방어벽을 계속 만들어 막아보지만 엄지에게 이건 역시 쉽게 뚫려버린다. 시스템 속의 할머니에게로 다가가자 할머니는 세뇌를 시키기 위해 간마 안으로 접속되어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느껴졌던 것, 바로 세뇌를 중단시키는 엄지. 하지만 아직 깨어나지 못한 할머니. 이곳은 가상세계지만 실제 할머니 옆에 정부 요원 2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들도 해킹을 통해 조종할 수 있다. 그리고 양옆에 있는 정부 요원들에게 최우선 명령을 내린다. 할머니를 데리고 신전으로 탈출하라. 할머니, 조금만 참아요. 이젠 하륜을 찾아야 돼. 하륜, 기다려. 구해줄게. 요미 박사와 접속이 끊긴 영화. 요미 박사가 내 네트워크에서 사라졌어. 하륜의 기운을 따라 엄지가 도착한 그곳. 그곳엔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요미 할머니처럼 잡혀 있었다. 엄지는 알 수 있었다. 이곳에 하륜이 있다. 엄청난 속도로 검색하여 찾아낸 하륜.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더 특별한 보안 프로그램으로 잡혀 있었다. 재빨리 하륜에게 다가가 껴안는 엄지. 하륜, 조금만 기다려.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이번엔 내가 구해줄게. 걸리버와 전투 중에 모든 움직임이 멈춘 하륜. 한숨 돌리는 걸리버. 어떻게 된 거지? 보여. 엄지가 하륜에게 도착했어. 엄지, 해냈구나. 이젠 내 귀요미를 빼앗아가려고 해. 보안 시스템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 영광으로 하라. 내가 직접 가야겠어. 하륜을 올가매고 있는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는 엄지. 하지만 잘 풀리지가 않는다. 그때 멈춰. 엄지 앞에 직접 나타난 갓마. 네가 그 엄지로 여기까지 날 부른 걸 인정해주마. 하지만 이제 당장 내 몸에서 나가. 라며 강력한 힘으로 엄지를 튕겨내는 간마음이. 동시에 엄지는 그 강력한 힘을 겨우 버텨내었지만 겨우 입구가 닫히지 않도록 버티던 재교는 튕겨나가 버린다. 으악! 그리고 닫혀버린 네트워크 입구. 놀라며 장치를 벗는 재교. 큰일이야. 입구가 닫혔어. 너무 강력한 힘이었어. 정신을 차리지 않는 엄지. 역시 엄지의 정신이 간마미 안에 갇혀버린 것 같아. 큰일이다. 난 더 이상 편하게 들어갈 수가 없다. 이대로 간 마음의 정체를 들이면 그 안에 영원히 갇혀버리지. 엄지는 아주 힘겹게 한 손은 하륜,
한 손은 간마미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었다. 하륜, 정신 차려. 하륜을 감싸고 있던 세뇌 프로그램을 하나 둘 힘겹게 해제해가는 엄지. 이걸 인간이 버텨. 하륜! 어느덧 정신이 드는 하륜. 엄지? 다행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고마웠어 하륜. 어서 돌아가도록 해. 하륜을 밀어내는 엄지. 너는 어떻게 하고 엄지? 엄지! 간마미의 지배에서 풀려나 자신의 몸으로 돌아온 하륜. 떨어지는 마스크. 엄지. 정신 차렸구나 하륜. 미안했다. 너를 공격해서. 괜찮아. 무사히 돌아왔으니 다행이지. 그런데 나 돌아가 봐야 할 것 같다. 엄지를 지켜줘야 해. 힘겹게 간마미의 공격을 버티는 엄지. 정지작동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간마미가 틈을 주지 않는다. 그때 엄지 옆에 돌아온 하륜. 왜 다시 돌아온 거야? 지켜준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륜을 바라보는 엄지. 가슴이 뭉클하다. 내가 간마미의 공격을 어떻게든 막아볼게. 넌 그 정지 코드란 걸 발동시켜. 응. 간마미의 공격에 하륜의 몸이 부서져 나간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륜. 내가 시간을 벌어야 해. 이 녀석들, 내가 완전히 삭제해줘. 온갖 맹공을 부어내는 간마미. 그때 엄지의 품에서 발동되는 붉은 빛. 이게 뭐인 것 같다. 소스라치게 놀란 간마미. 그건 나의 정지 코드. 그래.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엄지를 무력화시켜야 하지만 엄지가 날려보낸 정지 코드에 저지당한다. 정지 코드는 먹거리처럼 간마미의 목에 둘러지면 간마미를 중심으로 어둠에 삼켜져. 엄마의 코드로 하고 있을 줄이야. 난 이 지구의 선지자가 되려 하는데 고작 인간 여자의 하나 때문에 이대로는 혼자 못 간다. 엄지를 갑자기 올가매는 간마미. 나와 함께 가자 엄지. 하륜이 손을 뻗어보지만 힘에 부친다. 어둠 속으로 같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엄지. 그때 한 줄기 빛이 나타나 엄지를 밖으로 밀쳐내고 자신이 대신 빨려 들어간다. 요미 할머니. 할머, 어떻게 여기에? 너희를 두고 내가 어떻게 혼자 가겠니? 다시 되돌아왔단다. 이러려고 내 정신이 돌아왔나 보구나.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거둬야지. 안 돼, 이대로 갈 순 없어. 엄지야, 내가 열어놓은 네트워크가 곧 닫힐 거야. 어서 거길 통해 너의 몸으로 돌아가렴. 그리고 하륜, 너 역시 너의 마스크를 통해 어서 돌아가렴. 할머니, 할머. 지구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을 지켜보고 싶었는데 아쉽구나. 그래도 너희 둘을 보니 밝은 미래가 틀림없겠구나. 안녕. 어둠 속으로 마미와 함께 빨려들어가는 그러자 지상에 있는 간마미의 소인들은 움직임을 멈추더니 하나둘 가면을 벗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다. 여태 우리는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자신의 몸으로 돌아온 하륜은 엄지를 향해서 달려간다. 뒤따라가는 걸리버와 주영. 신전 안쪽에서 재교, 안도의 함성을 지른다. 엄지가 정신을 차렸어.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야. 엄지를 바라본 하륜. 하륜을 바라보는 엄지. 걸리버를 바라보는 주영. 주영을 바라보는 걸리버. 서로가 안아준다. 그리고 속삭인다. 요미 할멈이 바라던 미래.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렇게 지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문명을 이루었다. 우리는 갓파더의 시작이 열매와
간마미의 신인 유해 소인들의 후손. 고대의 거인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끝이 났고 그렇게 지구는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들의 후손이 새 역사를 만든다. 신데렐라, 피터팬, 어린 왕자 등등 말이지. 지금까지 일상툰 공방의 잔혹동화 또는 감동동화 엄지공주 앤드 걸리버 콜라보를 재밌게 봐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